내 아이를 바라봤을 때나 좀 긍정적으로 말도 할 수 있고 마음의 여유도 생기기 때문에 엄마도 아이도 훨씬 더 긍정적인 효과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아이한테 화내는 거 뭐 안 좋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막 화가 날 때가 하루에도 여러 번 있어요. 그럴 때 진짜 머릿속으로 내가 이거 할 내 말아 막 이렇게 고민하거든요. 진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대부분 어머님들이 화를 내실 때 그 아이의 행동보다는 내 안에 있던 문제가 그 아이한테 보여져서 화를 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으세요. 네, 맞아요. 근데 알고 보면 아이 때문에 화가 났다고 했지만 아마 어렸을 때 그 본인이 울었던 거에 야단 맞았다던가 이런 기억들이 있으셔서 아마 화를 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뭔가 때문에 화가 났을 때는 우선 첫 번째 참아야 돼요. 멈춰야 돼요. 멈춰야 돼요. 네,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멈추는 게 쉽지가 않다면 주먹을 꽉 쥐어서 내 행동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제스처를 취하셔도 괜찮고요. 그리고 멈춘 다음에는 그다음에 심호흡을 한 다음에 아이에게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행동을 했는지를 물어보는 거죠. 그럼 아이는 분명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이유가 있어요. 그럼 그 이유에 맞게끔 우리가 대답을 해주면 되는 거고 만약 아이가 말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약간의 시간을 두고 그리고 아이도 나도 조금 진정이 된 다음에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게 조금 더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예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진짜 작가님 말씀처럼 이렇게 화가 났는데 제가 참았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좀 누그러뜨리고 나서 좀 이성적으로 얘기를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제 마음이 누그러질 때까지 기다렸는데 저희 아이는 그 일을 잊은 거예요. 다시 굉장히 행복한 아이가 되어가지고 막 놀고 있는데 다시 그 얘기를 다 앉아봐. 엄마가 아까 화냈던 이유는 이렇게 설명했거든요. 그때는 네네네. 하기는 했는데 그게 맞는 건지. 이렇게 앉아봐 라고 하면 아이가 엄마가 왜 저렇게 또 무섭게 얘기하지 하고 당황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진정이 된 다음에 아이한테 며칠 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때 이렇게 해서 엄마가 화를 냈는데 우리 친구는 이때 이렇게 행동을 했는데 그때 생각은 어때? 그때 왜 그랬을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이가 또 얘기를 하겠죠. 엄마 나 기억 안 나는데 이럴 때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훨씬 좋을 것 같아 하고 방법을 한 번 더 제시를 해주는 것도 괜찮아요. 아이가 기억나지 않는데 너 왜 그때 그 기억을 못하니? 라고 추궁한다던가 윽박지르면 아이는 되게 난처하고 당황스러운 느낌이 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일 때는 이렇게 한번 해보자 라고 하나의 이제 놀이로서 이야기해 주는 것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만약 학교에서 어떤 장난꾸러기 남자아이 때문에 힘들다면 그 상황을 같이 역할극으로 한번 해보는 거죠. 이럴 때는 이렇게 해보는 게 조금 더 현명할 수 있다라는 걸 제시를 해주면 아이가 다시 학교로 돌아갔을 때 거기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자기가 조금 더 지혜롭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황만 보지 않고 또 다른 큰 상황을 그려서 한 번 더 이야기해 주는 것도 아이한테는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아이랑 이렇게 양육하면서 가지게 되는 화가 났을 때 스스로를 좀 컨트롤하지 못했다던가 아니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지 고민이 되는 그런 순간들이 쌓이면서 참 육아를 하면서 엄마 스스로의 자존감이 낮아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 주변에도 저 또한 그런 경험이 있고 참 엄마의 자존감이라는 키워드가 참 중요시되는 시점인데 어떻게 하면 좀 자존감을 좀 끌어올리고 으쌰으쌰 할 수 있을까요? 자존감을 높이려면 자기가 이제 사랑받았던 그 경험들이 풍부하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육아를 하면서는 내가 즐거웠던 그 기억들을 떠올리기가 쉽지가 않으신 거예요.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좋아하는 일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걸 좋아했지? 라고 생각을 좀 해보시고 내가 좋아했던 것들을 만약 운동을 좋아했다면 운동을 하나 해보신다던가 아니면 내가 산책을 좋아했다면 걷기를 한번 해본다던가 그래서 자기가 좋아했던 것을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나 공부를 좀 하시는 게 훨씬 좀 좋은 방법이긴 해요. 그래서 나 공부를 하게 되면 엄마 자신이 좀 단단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 때문에 아니면 뭐 다른 문제 때문에 힘들 때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그 문제가 1단계에서 10단계라고 봤을 때 1, 2단계일 때는 작은 문제이기 때문에 작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엄마 스스로가 하나씩 만드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내가 만약 7단계 이상 정말 큰 문제다 이럴 때에는 내가 어떤 방법을 하면 훨씬 더 수월한지 그런 방법들까지 엄마가 만들어 놓는다면 어떤 문제가 들어와도 쉽게 흔들리지 않고 아이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힘이 생길 거라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저도 원래는 처음에 첫 아이 키울 때 네네. 산후 우울증이 너무 심하게 와가지고 자존감이 진짜 바닥 저 끝까지였는데 저도 마음 공부, 나 공부를 한 네네. 3, 4년 정도 하다 보니까 네네. 조금 더 많이 단단해진 것 같은데 작가님의 조언이 너무 귀하게 들리실 건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어떤 분들은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산책이라도 시간적 여유가 안 된다, 상황이 안 된다 이런 분들도 생기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럴 때에는 저는 이제 저의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 루틴을 하나 만들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거랑 연결이 돼요. 그래서 1, 2단계일 때는 이제 뭐 차를 하나 타서 조용하게 내 마음을 이제 다스리면서 이제 음악을 듣는 거고 3, 4단계일 때는 이제 청소기를 돌리면서 음악을 듣는 거예요. 이제 좀 비트가 강한 음악을 들으면서 청소기를 하면서 내 마음을 좀 이렇게 다스리고 그리고 5, 6단계일 때는 이제 밖으로 나가서 조금 더 산책을 한다던가 이렇게 좀 행동을 하는 거죠. 마음에 드는 카페가 있다면 카페에 들어가서 차를 한 잔 마신다던가 근처에 서점이 있다면 서점에서 내가 좋아하는 책을 사온다든지 만약 7단계 이상일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글을 좀 쓰다 보니까 이제 노트북에 글을 쓰면서 이제 불편했던 남편의 섭섭한 마음이라던가 아이의 뭐 스트레스를 적으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꼭 밖으로 나가지 않더라도 네네네. 집안에서도 충분히 나의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그런 루틴을 하나 만드시면은 육아 스트레스에서 좀 벗어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저도 힘들었을 때 돌이켜서 보면은 그 저만의 루틴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에이. 왜냐하면 다 갖고 계셨는데 아이를 키우다 보면 어머님들이 거기까지 미쳐 나에 대해서 생각해 보실 시간이 없으세요. 왜냐하면 너무나 귀한 내 아이기 때문에 온전히 다 그 아이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우리도 엄마다 보니까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조금 더 하면 내 마음이 좀 편안해지면 내 아이를 바라봤을 때나 좀 긍정적으로 말도 할 수 있고 마음의 여유도 생기기 때문에 엄마도 아이도 훨씬 더 긍정적인 효과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작가님 책을 보면서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이제 남편과 대화를 하면서 좀 원만한 관계를 갖는 것 자체도 굉장히 이제 육아에 같이 선순환되는 구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남편과의 관계가 오히려 아이들과의 관계보다 또 어떨 때는 예민하고 어려울 수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어떻게 하면 좀 원만하게. 맞아요. 그래서 남편이 어떤 걸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저희는 부부가 운동을 좀 좋아해요. 그래서 같은 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같은 운동을 하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또 풀고 둘만의 이야기거리를 만들고 그리고 아이를 재운 다음에 밤 시간에는 남편과 함께 같이 맥주 한 잔을 마시면서 아이에 대한 고민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부부에 대한 고민을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가족이 같이 있기도 하지만 좀 이렇게 따로 또 같이 이런 개념으로 해서 남편과 이제 아내가 함께하는 시간도 갖고 온 가족이 함께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놀이를 즐기고 여행을 가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작가님 말씀 들으면서 그때 육아하느라 바빠서 남편과의 따로 대화하는 시간 자체를 가져야 된다 혹은 가질 여유가 없다가 조금 더 강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엄마가 육체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아빠도 엄마도 함께 이제 아이를 같이 키워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고민거리도 같이 나눠야 되는데 엄마들이 엄마 혼자만 안고 있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힘드니까 말하면은 또 네네. 남편과 1분만 얘기해도 또 다시 예민한 상태에서 대화를 하니까 트러블이 나고. 그렇죠. 그래서 약간의 팁을 드리자면 이제 아날로그적으로 포스트잇에다가 메모를 해서 오늘은 맥주 한잔 어때? 뭐 이렇게 보내는 그렇죠. 네. 아니면 오늘 운동 어때? 새벽 괜찮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남편과 함께 우리 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제스처를 취한다던가 뭐 그런 것도 괜찮은 팁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말하기는 조금 그쵸. 오글거리는데 이렇게 종이에다가 간단하게 네네네네. 적으면은 뭔가 좀 연애하는 기분도 좀 네네네. 들 것 같고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신기한 건 애들이 똑같이 따라해요. 아 진짜요? 네. 엄마 아빠가 꽁냥꽁냥 하면 아이들도 포스트잇에다가 뭐라고 적어서 그 안방문에 탁 붙이고 도망갑니다. 그러면 그걸 보면서 엄마도 또 이렇게 하면서 답장을 또 이렇게 붙여주면 좀 가족의 분위기가 훨씬 더 활기차고 재미있어지는 거죠. 그럴 것 같아요 진짜. 이거 너무 꿀팁인 것 같은데요. 아 네.